안녕하세요. 네, 서변우입니다. 오늘은 토레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토레스 페이스리프트가 된 영상을 제가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는 이 차량은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구형 차량이죠. 네, 오늘 왜 갑자기 구형 차량을 가져왔냐, 저희가 이 토레스에 대한 특가, 정말 최고의 가성비 SUV의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상품이 오로지 가격만 좋다라고 해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이 토레스를 시승도 해보고 느껴가면서 가성비가 있는 상품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레스 디자인 너무 좋아요, 그죠?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디자인 때문에 핫했습니다. 근데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KGM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이 토레스가 갖고 있는 상품 경쟁력, 이 모든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확실히 저렴한 가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강력하게 지금 구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그 가성비가 이제는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시승을 하기 전에 가격부터 그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은 할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량이 가장 저렴할 때 1번 연식 변경, 2번 페이스리프트, 3번 풀체인지입니다. 남아있는 재고를 구매해야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딱 지금 토레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남아있는 재고가 할인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국산차라고 하면 할인 5%, 10%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토레스는 그 이상입니다. 차량 가격이 3천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 3천만 원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할인이 500에서 최대 600만 원 이상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T5 그리고 T7 그리고 블랙 엣지, 이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보통 재고 차량이라고 하면은 오래 묵힌 재고들, 그리고 판매가 안 되는 옵션들만 가득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건 T5에 꼭 들어갈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차량을 준비했고, T7도 딱 원하는 옵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시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 엣지,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가격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구매 방식으로 구매해야지 맞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할인도 높고 상품도 좋고 다 좋은데 구매 방식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현금, 할부, 구매죠. 그리고 장기 렌트, 임대 상품이죠. 어떤 구매 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조건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모든 구매 방식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항상 상품을 만들 때 정해져 있는 구매 방식이 있는데요, 이 토레스는 원하는 구매 방식으로 다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견적을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그리고 여기에 초기 비용이 없습니다. 월 납입료에 모든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인 비용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그냥 가성비 있는 SUV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를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월 렌탈료가 어느 정도로 저렴하냐면요, 경쟁사인 스포티지보다 당연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라인업 셀토스랑 비교를 해도 더 저렴한 가격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업무용으로 필요하다, T5 가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타고 싶다, 블랙 엣지, 난 이 정도 옵션은 꼭 필요한데, T7으로 세 가지 트림 중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월 렌탈료라면 정말 이 중형 SUV 중에서 살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가격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완성이 가능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일시불과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당연히 할인율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중고차보다 좀 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성비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렸으니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락을 언제든지 주셔도 되고 특가 플랫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리 이 토레스가 어느 정도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시승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토레스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요. 토레스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이 KGM이 디자인을 잘하는데 어떤 게 부족해서 이 시장에 이렇게 많이 판매가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항상 뭐 2%가 아니라 한 20% 정도 네, 아쉬운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도 됐고,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이제 재고 전 모델을 한번 다시 시승을 하면서 가성비 SUV로 정말 성능이 어떠한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나, 네,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형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형과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아 레버가 좀 변경이 됐죠. 뭐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확실히 이것도 좀 직관적이어서, 네, 그리고 파킹할 때도 편하게 파킹할 수가 있고, 이게 나쁘진 않은데 신형으로 바꾼 게 이 기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긴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실내에 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여기 수납 공간도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막혀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뚫려 있는 게 오히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실용성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방감도 좋고. 에어컨 송풍과 다이얼식으로 생겼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송풍구가 바뀌었죠. 그거는 근데 신형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여기에 에어컨 송풍구 지금 기능이 켜져 있는데, 지금 저는 내비게이션 이 소리를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또 나가야 돼요. 여기서 나가서 내비게이션을 가서, 네. 아, 두 개는 나오네요. 네. 그럼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두 화면이 이렇게 분할되니까 이렇게 좀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직관적인 버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자, 일단 이 차량은요,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네, 가솔린 1.5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단 이제 IC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형 SUV다 보니까 이 정도의 출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1.6 터보들보다 좀 더 정숙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죠. 제가 1.6 터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유의 그 엔진음이 너무 많이 유입돼서 그죠. 불편한데, 얘는 확실히 좀 그런 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소음 억제는 굉장히 잘해놓은 차입니다. 그래서 소음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그리고 가족 패밀리카로서의 SUV로 탄다라고 하면 가성비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KGM이 항상 현대기아보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행 성능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아쉽다라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초반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요. 뭐 그 이유는 8단 변속기가 아니라 6단 IC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속하는, 네, 그 체결감 자체가 굉장히 좀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미션, 굉장히 오래된 미션이잖아요. 확실히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죠. 사실 요즘 KGM이 그 잔고장이 많아서 뭐 서비스 센터를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차를 잘 모르시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엔진 오일 정도만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정도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게 요즘 KGM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KGM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KGM이 확실히 브랜드 인지도가 현대기아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네. 르노보다도 좀 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탄탄한 라인업을 생각하면 저는 르노보다 KGM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르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기본적인 인식에서는 르노가 더 당연히 큰 회사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네. 네,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KGM이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뭐 성능, 뭐 옵션, 뭐 디자인,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시잖아요. 고려했을 때 현대기아보다는 확실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0% 정도는 부족해요. 이건 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비자분들의 만족감을 좀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가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출시한 이 가격은요,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한 스포티지보다는 10%에서 20% 가까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 보니까 판매량이 스포티지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거에 티볼리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네네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대표님 이러면 제 나이가 들통.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티볼리 어땠죠? 굉장했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갖춘 그 사이즈급이 사실상 거의 독보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 독특한 게
디자인적으로 여성 오너들한테 굉장히 선호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해가던 그 당시 쌍용이 다시 부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맞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 차종이 여러 차종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쉐보레 트랙스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기아의 뭐 셀토스 코나 뭐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차량들을 다 제끼고 이제 티볼리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파워트레인, 뭐 엔진의 성능,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 성능, 뭐 그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잘 팔린 이유는 디자인과 가격입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뭐 1,000만 원 후반대부터 2,000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너무나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차 살 바엔 그냥 티볼리야,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차 가격들 어떻죠? 뭐 레이 뭐 살려면은 뭐 2,0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고, 캐스퍼 그리고 모닝 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패밀리 SUV를 찾는 소비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SUV가 없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 토레스란 말이죠. 근데 이 토레스가 처음 나왔던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또 단독으로 또 할인을 만들어 왔잖아요. 단독 할인으로 지금 500만 원 넘게, 많게는 600만 원 넘는 할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스포티지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가격이. 자, 올려드릴게요. 스포티지랑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승부를 볼 수 있겠다. 가성비 SUV로 이 토레스를 구매한다면 정말 후회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실은 이제 시승을 준비를 하면서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1년 미만에 주행거리도 5,000km 미만의 토레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컨디션 좋은 중고차,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거, 이것보다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중고보다 신차가 싸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중고까지는 안 봤네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팔아도 되나? 이건 무조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또 싸기만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성능은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승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또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요건 좀 아쉽네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맨날 시승하는 이 도로거든요.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하부 소음 있죠. 이 하부 소음이 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하거든요. 좀 거슬리네요. 이것이 기본적인 방음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타이어 자체에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 저희가 지금 뒤에 보면 토레스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토레스가 지나가는 걸 한번 봐야겠다. 디자인이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지금까지도 토레스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크게 문제 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 브랜드 동급 차들과 비교했을 때 무슨 디자인이 저래. 옛날에 기억하시죠? 로디우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쌍용 로디우스. 그 차가 아마 상을 받았죠. 최악의 디자인상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SUV에 대해서는 자신들만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컨셉을 그래도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고, 사실 지금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차를 보여줬습니다. 진짜요?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 가격이 너무 좋다. 이제 가자. 너무 고민하지 마렴. 안 그래도 우리 민준 팀장도 르노의 클리오 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막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차량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오씨, 이거 사야 되나?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2천만 원 중반대 구매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중반대 중형 SUV를 신차로 살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지금 아반떼도 겨우겨우 삽니다. 그죠? 근데 옵션도 충분하고, 뭐 실내 디자인 뭐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KGM이나 르노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내가 중고차로 팔 때 좀 불안하다. 그거 걱정스럽죠. 아무래도 타 브랜드보다 조금 더 싸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감가가 더 많이 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이 가격은 추후 중고차 가격이 어떤 식으로의 변형이 생겨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 현재 중고차보다 저렴한데 나중에 판매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상받지 않을까? 가격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저희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시승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말 이 차가 좋나 안 좋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크루징하는 능력, 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직진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km로 쭉 이제 크루징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티어링 휠을 계속 내가 보타를 해줘야 된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이 토레스는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현대기아의 동급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혹은 그 살짝 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했을 때에 대한 연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행했을 때 연비가 한 15km에서 20km 가까이 고속 연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내 운행으로 가고 이제 복합으로 따지게 되면요, 한 10km 이제 초반대로 이제 내려오겠지만, 연비도 뭐 가솔린 엔진 치고는 나쁜 편은 아니죠. 여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대박일 텐데 뭐 그건 조금 더 욕심일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제 차를 유지함에 있어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게 AS 부분이잖아요. 근데 토레스 지금 여러 이제 온라인의 정보들을 찾아보면요, AS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증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리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 성능도 되게 좋은데 가속 능력도 한번 볼게요. 프락셀 RPM이 5000까지 5400에서 변속이 되고요. 가속감은 일반적으로 타실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가속감 나오고요.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6단 변속기 때문에 고속 크루징을 했을 때 RPM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00km를 유지하고 있는데 RPM은 지금 1800. 1800에 고정해서 100km를 크루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 또 가요. 야, 뭐 오늘 토레스 날인가? 야, 확실히 그 트레일블레이저 옆에 지나가니까 토레스가 훨씬 더 크네요. 오늘 아주 새로운 브랜드들이라고 했더니 토레스가 이렇게 길거리에 그래도 많군요. 실제로 토레스는 꽤나 많이 접합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발견되고 조용하게 일정량 이상으로 판매하는데, 조금 더 광고나 이런 것들만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많이 좀 KGM이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저 이거 아쉬워요. KGM이 진짜 뭐 차를 잘 만들었어도 이걸 널리 못 알리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광고를 아예 안 해요. 광고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KGM 판매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굳이 판매를 안 하더라도 해외에서 잘 팔리니까 광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빈틈을 또 찾아서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 이런 차를 우리가 알아보고 구매한다면, 정말 그 온라인에서 내가 최저가 찾아가지고 저렴한 이 물건을 딱 구매했을 때 그 희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재고차라고 하면 결국에는 손님들이 선택 안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컬러라든지 옵션이 뭐 다 빠져 있다든지, 아니 너무 비싼 옵션들만 남아 있다든지. 근데 저희가 그거를 엄청나게 선별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옵션만 들어가 있는 걸로 재고를 딱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싸도 내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면 구매하기 싫거든요. 낭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제 트림들이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고 옵션들이 있는데, 구성 자체를 정말 짜임새 있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가 플랫폼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옵션과 이제 가격을 한눈에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정 물량이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 이상 아마 서두르시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시는 구성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되게 투박했잖아요. 잘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도 좀 현대화스럽게 좀 잘 튜닝 해놓는 것 같고,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이패스만 빼고요. 하이패스는 너무 구형이 들어가서 참 올드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이렇게 다 작동을 잘 하는데, 사이드 미러에 대한 그 신의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최대한 이게 낮은 건데요, 살짝만 높여도
이 시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스포티지가 있는데 이 스포티지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양쪽 이제 본넷에 저런 이제 형상들, 또 그게 있다 보니까 뭔가 진짜 대단한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 상징적인 느낌들도 같이 느껴지게 되네요. 그리고 차에 대한 크기를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오너분들이 운행했을 때 정말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여성 오너분들 중에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을 꼭 태우고 운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토레스가 제격이 아닐까?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와이프한테 이번에 토레스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실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나 학원 이렇게 동네에서 위주, 정말 그 범주 안에서 거의 움직이는데, 사실 그런 용도로서는 뭐 더 가격이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과거보다 어떤 차를 탄다라고 해서 그 하차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린 사람들? 요새 많이 바뀌었죠. 네. 벤츠만 보세요. 요즘에 뭐 벤츠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벤츠가 이제 더 이상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네. 네, 토레스 시승을 마쳤는데요. 야, 토레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본적인 성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SUV라고 하면요, 시야, 그리고 실내에 대한 활용성,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급 대비 밀리진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대 이상이었던 건 일단 고속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좀 뛰어났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뛰어나진 않아요. 현대기아가 당연히 옵션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한다, 그리고 세컨카 혹은 내가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좋게 보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런 차를 구매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현재의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상품성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퍼펙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남아있는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40대 정도의 장돈 물량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필요하신 분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특가 플랫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